법의학이나 법과학이라는 학문은 수사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사 제가 발견을 했을 때 경찰들이 현장을 잘 조사를 하고 시신을 포함한 증거물들을 국과수로 보내게 되면 국과수에서는 법의학을 통해서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고 그 혈흔에 대해서 이게 혈흔인지 혈흔이 아닌지, 또는 혈흔이라면 누구의 것인지, 또 마약을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소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또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서 이 얼마 전에 마약을 먹은 것인지, 또 교통사고가 났으면 여러 가지 역학적 조사를 해서 누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곳이 바로 국과수입니다. 세계 탑 클래스임은 분명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수이다 보니 더 빠르게 연구하고 현장에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좀 적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뿐이지,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해마을 영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감정을 하고 그 유전자나 법의학적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유전자 감정이나 법의학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본국에서 한국 국과수까지 전문가가 찾아와서 이걸 검증하려고 했었잖아요. 유전자형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 직계 존속에 의해서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나 분만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영아들의 시신의 형태를 봐서 분만하자마자 엄마에 살해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고, 그게 2명이 동시에 그랬고, 그렇다면 그 이외에 사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엄마는 산부인과적 문제를 가질 수 있을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의학적 사실을 통해서 유추하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유전자를 포르말린에 고정된 조직에서 채취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유전자 팀에서 잘 분석을 해줬고, 예측했던 대로 그런 모든 유전자의 결과가 딱 일치해서 저희는 너무 쉽게 그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는데, 그걸 설명을 하니까 프랑스 법의학자는 자기들보다 한 수 위인 어떤 법의학적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알고 감동받고 갔었죠. 크게 이제 세 분류로 해보면, 실무 법의학 중에서 이제 현장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포렌식 패톨로지스트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부검실에서 부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의학은 하시지만 뭐 의료법이라든지 그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이런 분,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크게 대별을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장에 답이 항상 있다.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저와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제 국과수에도 좀 있지만 일부 나와서 지금 개운이처럼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현재 한 10여 분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 손상, 본뜬 손상이라는 게 법의학에 있는데, 그 손상을 보고 사용된 무기를 쉽게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손상을 정형 손상, 본뜬 손상. 예를 들자면 전신에 뭐 구멍이 3개가 나 있다. 그러면 그게 포크로 사람을 찌른 것 같은 그런 손상인데,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뭘까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걸로 때렸겠구나, 이 사람이 여기에 추락했겠구나, 이 사람이 칼을 찌를 때 피가 비산되는 걸로 봐서 가해자도 서 있었겠구나, 가해자가 이쪽에 서 있었겠네, 그런 답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2014년도에 그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 세월호와 관련된 유모 회장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국가수 책임자였지만은 팽목항의 현장에 가서 그 시신들이 떠오를 때마다 직접 검시하고 부모를 찾아드리고 그런 일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순천에 있는 외곽 지역의 야산에서 이름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 아닌가 싶은 노인이 거기에서 약간 막 부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훼손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천경찰서는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공의 선생님에게 이제 그 사건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유병언이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통상 절차대로 부검을 하고 대퇴골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게 혹시 실종자 리스트에 있을 줄 모르니까 이걸 국가수에 의뢰를 해라. 그래서 순천경찰서 관할에 있었던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그 뼈를 보내게 됩니다. 뼈에 대한 유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때 원주 국과수 본원이 있는데 그 본부로 다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부에 와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탈회, 뼈를 물렁물렁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유전자형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보는데 그게 이제 7월 21일 날 6시 15분경에 국가수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주 피 끓는 학문적으로 무장된 젊은 박사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그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선배들이 전부 검색을 다시 한번 쭉 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저한테 보고가 되고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원주에서 순천에 있는 영안실로 법의관 한 분과 법치학에서 한 분을 파견을 보내면 신속하게.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보니까 키가 유모 회장보다는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안 맞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목뼈가 두세 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작았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가 키를 재보니까 뭐 안 맞대더라. 절대 아니다. 하고 또 뭐 이상한 그러니까 그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사건은 굉장히 법의학적으로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가락 일부가 잘렸다든지 신장 크기라든지 치아의 특징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모 회장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케이스였는데 조작했느니부터 시작해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느니 당시에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치과 선생님도 계셨고 거짓말 탐지기 했던 전문가도 뭐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 치아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시신이 부패가 되면은 부패 색깔이 어떤 건지 물이 나와서 착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없고요. 그 풀이 자라게 되면 금방 자라게 되는데 거기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풀이 안 자란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가지고 하고 실험으로 다 증명을 해줘도 아무 이야기나 해서 국가를 얼마나 그때 위기 상태로 몰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당시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조금 부진했고 체포 과정에서 미진해서 불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수에서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감정물을 감정을 해서 유전자하는 팀도 있고 뭐 방사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다 여러분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감정을 했던 건데 모든 강의를 가거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첫 질문이 그분 진짜 맞냐? 혹시 무슨 대가 받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을 때 너무 이제 자괴감이 오는 것이죠. 그 법정에서 우리의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학적인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범인이다, 이 사람이 왜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죽었고 어떤 방법으로 살해됐고 이 사람의 돌아가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학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범인인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있고요. 법의학을 몰랐던 분들이 법의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고, 그 당시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국가수에 지금 현업에 계십니다. 처음으로 그 드라마가 있고 나서 국가수의 TO가 찼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조차도 저희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시신을 만지는 직업을 갖고 있다. 니네 아버지 뭐하냐 그러면 법의학 한다고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법의학을 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는 저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면 할수록 힘은 들지만 자부심과 내가 의학을 잘했구나 하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정말 법의학은 똑같은 사례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죽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안내해드리고,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사로서 뭐 이렇게 나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